네, 잡다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코드 건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야후 재팬 날씨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마이 료스케라고 합니다. 저는 일 자체도 엔드로이드 앱 개발이지만 취미도 엔드로이드 앱 개발입니다. 직장에서나 프라이빗에서나 매일 즐겁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GitHub, 트위터, 트위터의 아카운트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엔드로이드 앱 엔지니어로서 야후 재팬 날씨 앱 엔드로이드 버전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건전화가 필요합니다. 앱은 한번 릴리스하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만은 신기능의 개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설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사례도 있겠지만 새로운 OS에 대한 대응, 추가된 기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새로 나온 보다 나은 설계 사상을 도입하는 등 늘 적절한 상태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코드의 건전화는 어느 소프트웨어에서나 필요한 일입니다. 이 작업을 소홀히 하면 개발 효율이 점점 나빠지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본 세션에서는 코드의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재팬 날씨 앱에서는 신규 개발과 병행해서 기술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코드 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것은 약 3년 전이었고요. 현재 앱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지만 차이는 겉보기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근본적인 리팩터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엔드로이드의 노하우가 별로 없는 시대의 설계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기술 부채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설계 사상 등을 도입하면서 3년 이내에 거의 모든 코드를 다시 쓰고 수많은 기술 부채를 상환해 왔습니다. 날씨 앱에서 우리가 해온 일들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할 데 없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앱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건전화의 노력을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양과 디자인, 프레임워크와 내부 설계, 앱의 수명, 세 가지입니다. 엔드로이드 앱 개발의 특유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본질적인 부분은 엔드로이드에 국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통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양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엔지니어 눈높이로 이 앱을 들여다봤을 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느껴지는 엔드로이드답지 않는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이티브 앱의 UI 개발에서는 스위치나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등 표준의 UI 컴포넌트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 이들을 결합해서 앱을 만듭니다. 또한 화면 구성 등은 어느 정도 방치 및 가이드라인이 플랫포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엔드로이드의 경우는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이 해당됩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앱 자체의 UI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표준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등 해서 표준에서 벗어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엔드로이드답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원인 중 하나는 개발자에게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엔드로이드 개발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요구받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전성기이긴 합니다만은 스마트폰은
10여 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엔드로이드 앱 전문 엔지니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피셜 공식 다큐멘트가 원래 없는 등 엔드로이드 SDK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UI 컴포넌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알아도 적절한 상용법을 몰랐던 그런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표준 SDK와 함께 제트팩이나 과거에는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불렸었죠. 구글이 제공하는 이들 SDK를 이용을 하고 서드파티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한 지식도 필요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늘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드로이드답지 않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그것은 일본 국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의 존재입니다. 약간 이야기가 옆길로 빠지게 됩니다만은 엔드로이드 엔지니어의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지시는 이런 것입니다. 아이폰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엔드로이드 엔지니어 분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은 크게 공감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국내 시장에서 엔드로이드와 iOS의 비율은 조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iOS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비율이 높은 OS가 우선될 것이고 사양이나 디자인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이폰밖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폰밖에 모른다면 아이폰하고 사양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사양이 아이폰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성격상 이러한 사양으로 해달라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라고 물으면 못하진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엔드로이드답지 않은 UI로 이어집니다. 아이폰과 같은 UI를 만드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개발이 힘들다라는 부분은 단점입니다만은 유저 눈높이로 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엔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눈높이로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두 개 OS의 앱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서비스의 같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같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iOS와 엔드로이드의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앱을 받아서 사용하는 유저가 얼마나 많을까요? 대부분의 유저는 어느 한쪽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iOS와 엔드로이드라는 식으로 OS로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OS가 아니라 아이폰을 쓰고 있다. 엔드로이드가 아니라 픽셀, 엑스페리아,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유저들의 의식일 것입니다. 이 하나의 단말기 안에서 OS의 기능이나 플랫포머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더해서 다양한 서드파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유저의 눈높이로 생각을 하면 디바이스가 다른데 공통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OS 안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특히 OS 부속의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과 기본적으로 조작성이 비슷하고 UI 배치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저에게 불편을 겪게 됩니다. 서비스로서의 브랜드 컬러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따로 하게 되면 유저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 단말기를 다시 바꾸는 그러한 유저에게도 불친절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컬러를 통일하면서도 베이스가 되는 UI 룰은 OS와 친화성이 높은 곳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 컴포넌트를 그대로 살린 엔지니어에게 개발하기 쉬운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건전한 상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을 간소화하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개발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요. OS의 업데이트에 자연스럽게 추종할 수가 있고 메인터넌스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빌리티도 뛰어나고 액세시빌리티도 자연스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낮은 비용으로 완성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즉 자연스러운 구현은 그것만으로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즉 엔드로이드 앱은 엔드로이드 앱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S의 친화성은 사양 디자인과 때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우선해서는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그 의도를 확인하며 제약사항 속에서 어떠한 타협점, 합의점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확인하고 보다 OS 친화성이 높은 사양을 엔지니어 측에서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저에게 사용하기 좋고 메인테넌스 코스트도 낮고 품질이 높은 사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코드로 만들기에는 건전한 사양과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적절한 사용법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OS 친화성이 높은 무리 없는 구현으로 높은 완성도를 실현한다는 것. 그리고 사양과 디자인의 의도를 공유하고 OS 친화성이 높은 사양을 엔지니어 측에서 제안을 해나간다라는 작업을 통해서 건전한 사양에 따른 건전한 코드로 개선을 해나갑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워크와 내부 설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드로이드 앱 개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멀티 기능의 앱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밀즈된 패키지가 하나의 버이너리가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뜻합니다. 이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든 기능을 섞어서 구현하는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이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잘못된 공통화 문제입니다. 특히 엔드로이드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인 액티비티나 플러그먼트의 공통 기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다 구현해버린 베이스 액티비티, 베이스 플러그먼트라는 것이 만들기 쉽습니다. 액티비티나 플러그먼트를 확장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한 결과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기술 부재가 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주 있는 엔티 패턴의 하나가 되고 맙니다. 저희 날씨 앱에서도 베이스 액티비티, 베이스 플러그먼트가 있으며 그거를 하나씩 분리시켜서 완전히 삭제를 하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어서 라이프 사이클과 슬래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분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만 주요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지 여부가 베테랑 엔지니어인지를 가름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엔드로이드 화면에서는 독특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클을 적절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이 회전하면 인스턴스가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상태를 제대로 이어받아야 하고 또 콜백 등과 같은 인스턴스 간의 접속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래트 관점에서는 UI 컴포넌트는 메인 슬래트 이외에서는 조작하면 안 되고 메인 슬래트에서 네트워크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앱이 진행하는 API에 접속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한다라는 처리는 슬래트 간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엔드로이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장벽이 높은 작업입니다. 다음은 넓은 서포트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엔드로이드에서는 OS의 버전마다 사용할 수 있는 API가 변화를 하고 또 그거를 API 레벨이라는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OS 버전은 반드시 메저 버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만 메저 버전이 공통이더라도 API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신경 쓰는 버전은 오히려 API 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날씨 앱은 최신의 엔드로이드 13에서 엔드로이드 7까지 API 레벨에서는 33에서 24까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정도의 OS 버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엔드로이드는 다양한 업체가 다양한 단말기를 릴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크기를 비롯해서 하드웨어의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각 업체가 OS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기능을 담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OS 버전이다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 동작이 다른 등의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프레임에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OSS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모던한 개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엔드로이드 주변에서는 OS 버전 그리고 디바이스 간의 차이를 잘 대처를 하거나 라이프 사이클과 슬래트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것 등 매우 뛰어난 OSS가 수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앱에서 이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발 언어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100% 자바로 했었던 코드는 지금 현재 거의 100% 코틀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글 I/O 2017에서 공식 개발 언어로 지원이 발표되어 2019에서는 코틀린 퍼스트가 발표된 것처럼 매우 뛰어난 개발 언어입니다. 뛰어난 언어 사양과 풍부한 표준 라이브러리로 인해서 안전하고 더 간결한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코드의 퀄리티를 단번에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레임에 맞춘다라는 것은 아키텍처의 도입입니다. 딱딱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참고로 한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아키텍처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듈의 전립 방법을 그때그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점입니다. 개발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도 일정한 규칙으로 전이된 코드를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면 자연스럽게 모듈을 일정한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기능의 스코프를 자연스럽게 제한을 두고 일부 최적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공통화, 과도한 복잡성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들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입에 앞서서 여러 가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또 리아키텍처에는 전체를 다시 쓰는 그러한 과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도입할 수 있으면은 개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먼저 낙을 보고 할 것인지 고생을 할 것인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낙을 먼저 낙을 보면은 더 고생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사용하고 또 가능한 한 좀 편하게 하자, 진행하자, 즐겁게 개발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선택 하나하나가 다 베스트인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차선책을 찾는 시책을 반복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의 수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은 첫 리리스 시부터 계속 동일한 패키지를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 앱에서는 10년 이상 이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앱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행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행하지 않는 유저도 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그거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장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출시를 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요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변경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요소가 꼭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와의 프로토콜입니다. 엔드로이드에서는 엔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에서 그 앱의 외부 스펙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홈 앱과 같은 외부 앱에서 기동하는 방법, 그리고 위젯과 관련된 정보도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앱 외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쉽게 우리가 변경해버리면 전산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동하는 화면의 클래스 명칭을 변경한다. 리팩터링 등에서도 발생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유저가 만든 쇼트컷이 사라지거나 남지만 앱을 정상적으로 기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앱의 영속화 정보에 대해서입니다. 앱에 설정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한 것은 업데이트를 하여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 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버린 앱의 사양이라는 것은 한번 밖으로 나가버리면 완전히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 바깥으로 나가버린 과거의 앱의 사양은 현재 앱의 코드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계 기능이 있다면은 어디서 사용한다라는 정보가 코드에는 안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운영은 종료됐으나 정말 완전히 사용이 안 하는지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계속 남아있는 코드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영속화 정보입니다. 엔드로이드에서는 Shared Preference라는 키밸류의 데이터 구조로 임의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앱의 설정 등은 여기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과거에 입력한 데이터가 어떠한 키로, 어떠한 유형으로 사용되었는가라는 정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새로 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그 처리의 추가가 매우 위험해집니다. 새로 추가한 키가 사실 과거에 예전에 사용됐을 경우 테스트 등에서는 검출이 불가능하고 리리스를 한 후에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유저의 단말기에서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앱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은 그 처리가 삭제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앱은 유저 환경에 인스톨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업로드된 패키지를 교체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 변경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저가 직접 업로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양의 변화 등을 싫어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유저라는 게 일정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능과 사양의 변경뿐만 아니라 버그의 수정, 또 새로 발견된 취약성의 수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유저에게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고 싶지만 그것을 저희가 쉽게 간제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구조가 변경됐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려고 해도 업데이트를 할 때까지 그 마이그레이션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 데이터 구조가 계속 그 시장에 남아도는 등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앱의 코드만 보고 있으면 건전화는 어렵습니다. 과거 사양에 대해서입니다. 의도를 알 수 없는 스펙, 만들어버렸다, 남아버렸다, 그러한 사양인데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그를 넣고 조사를 하거나 또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등 아날로그 방법으로 정말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만약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양을 삭제를 합니다. 기능 제공이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는 쓸 일은 없지만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 내부의 특정한 화면을 직접 호출하는 쇼트컷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체 종합성이 있는 그러한 스펙으로 다시 적용을 합니다. 쇼트컷이면 기동한 화면은 이미 지원이 완료되었다라는 그러한 경우에는 입구만 남기고 앱의 그 일반적인 기동을 하는 정도로 합니다. 또 동등한 화면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쪽을 기동을 해서 예정 화면 그리고 관련된 처리는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를 하고 또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사양을 저희는 삭제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위기양양 만든 기능도 유저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때 매우 인기가 높았던 기능도 몇 년이 지나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끝부분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요소는 과감하게 과거의 사양을 삭제하고 또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시간을 들고 유저에게 영향이 나지 않도록 단계적인 변경을 수행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유저도 있기 때문에 신구 사양에 대한 대응과 마이그레이션 서포트는 지원은 상당 기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유저 한 명에게는 한 번만 실행하면 그치지만 양쪽 대응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불필요한 체크 처리가 그때그때 발생하는 등 수고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수고는 허용해야만 합니다. 또 그러한 대응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끝내야 합니다. 저희 날씨 앱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는 유저에게 대해서는 마이그레이션 서포트를 종료를 합니다. 2년 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유저는 거의 없을 거고요. 또 단말기 자체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2년 전이면 기능 면에서도 크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설정을 계승하기도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서포트를 종료한다 하더라도 아예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설정 값이 디폴트로 돌아갈 정도의 영향이 되도록 저희가 배려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서포트의 종료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미리 그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 두면 그때그때 고민할 필요 없이 또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해드린 바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양에 대해서는 장기간 신규 버전을 받아들일 처리는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앱의 내부 설계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키텍처가 도움이 됩니다. 앱의 내부 외부를 분리해서 오래된 사양의 데이터는 변환을 위한 레이어를 두고 앱 내부에 오래된 사양과 외부 사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내부를 건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연속화 데이터 설계, 프로토콜 설계 단계에서
앞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접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한 일이지만 프로토콜이나 데이터에는 버전 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는 것 등입니다. 기능은 언젠가는 다 진부화되면서 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곤란하지 않도록 항상 끝을 의식해서 추후에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양을 저희가 고민할 때에는 미래의 부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면서 부채가 되기 어려운 사양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쉽습니다만 미래에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지지 않도록 부채로 남기지 않는 사양을 제안합니다. 앱은 수명이 길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의 사양에 대해서는 항상 정리를 하고 장기적인 스팬에서 끈기있게 마이그레이션을 합니다. 또 기술 부재가 되지 않도록 또 되기 어려운 사양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코드의 건전화라는 테마로 3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전한 코드를 위해서는 건전한 스펙이어야 합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또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합니다. 하나의 앱을 오래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적절하게 청산을 하면서 또 미래의 부채를 남기지 않는 사양을 제안합니다. 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행함으로써 코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마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로 질문자분께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화면 하단에 있는 퀘스천 마크 버튼을 통해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질문자는 라인의 이시카와 무네토시님입니다. 이시카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 주식회사에서 엔드로이드의 클라이언트 개발을 하고 있는 이시카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시카와님, 지금 세션을 들으면서 어떠한 부분을 질문으로 떠올리셨습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 자신은 라인의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기술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면서 개발을 해서 가치를 높여나가는가를 늘 과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프레임워크와 코드 디자인에 관해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구현할 코드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슬라이드에 나왔던 것처럼 리액티브 X라든가 라이브 데이터라든가 코트리의 콜틴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의 상태를 오브저브 가능한 것으로서 보는 경우에요. 이들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지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러리는 최근에는 많이 그 라이브러리가 알차죠. 모든 것이 다 뛰어나고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우선 날씨 앱에서는 맨 처음에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잘 개선을 해나가자라고 했을 때요. 아직 콜틴이 엑스페리멘탈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그 제품으로 도입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충분히 성숙이 된 널리 사용됐던 RX 자바 2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엑스페리멘트한 부분은 뭐라고 할 때까요? 프로덕션 코드에 도입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성숙된 기술을 이용을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RX 자바로 모든 것을 사용을 만들어도 될 뻔했습니다만 그것을 UI 쪽에서 다루려고 했을 때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지 못하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트워크 주변은 RX 자바로 개발을 하고 마지막 UI에 적용하는 부분은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식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코르티네 쪽은 최근에는 RX 측에서 코르티네로 바뀌고 있고 라이브러리도 많이 내실화되었는데요. 그래서 바꾸고 싶지만 아직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와 관련해서요.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행을 해 나간다라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례에 나왔던 것처럼 이행 중에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걸 때문에 또 일부는 또 다른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용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식으로 되었을 때 하나의 앱 내에 컨시스텐시가 붕괴되는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새로운 구조라고 할까요? 비동기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반침이 정해질 때까지는 새로운 것은 도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는 그러한 시도는 일부 하고 있고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실험이 시작되는 타이밍은 다 적용이 일단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RX 자바를 사용한 리팩터링이 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또 다음 거를 지금 좀 고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소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생을 한 후에 낙을 본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리소스를 이행을 위해서 리소스를 지불한다라는 거는 주변을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앱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생을 하면은 나중에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시간이 들지만 이대로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더 나중에 좀 편해진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MSK 버전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명확한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참고를 하고 있는 것은 엔드로이드 앱에서는 구글의 동향입니다. 구글의 오피셜 앱이 미 SD를 바꾼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하면은 그러면 유저 수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라는 것을 보고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판단이 아니라 서비스 전체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함께 그 반쯤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유저 수의 조사를 진행을 하고 또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미스틱에는 기본적으로 앱의 그 서포트를 종료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서비스로서 어디까지 그 바이너리 버전을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거는 또 뭔가 독립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독립되어 있지만 미 SDK 버전을 또 계속 올리면은 서버 쪽에서는 낡은 바이너리도 서포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어떻게 이거는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개발을 출시한 이미 SDK 버전하고 서포트를 남긴 오래된 버전과의 그 분담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옛날 버전을 남기면서 충분한 유저 수의 감소를 확인한 후에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 부분에서 보장할 수 없는 단계에서 명확하게 마치는 그러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즈너블 타당성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